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발생 1년이 지나면서 골목 상권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경남에선 술집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방자치 연중기획 보도, 오늘은 위상과 권한이 크게 강화된 읍면동별 주민자치회 현황을 알아봅니다. 인제대학교 전민현 총장이 과거 국제학술지에 제출한 논문을 두고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한 조림 사업가가 고향에 무상기부한 편백나무 숲이 지금은 자연휴양림으로 꾸며졌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훌쩍 지나면서 골목 상권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유흥주점과 노래방, 여행사 등은 크게 줄어든 반면에 통신 판매업과 펜션 등은 늘었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의 한 노래 주점입니다. 코로나19로 영업시간에 제한이 생기고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1년 전보다 매출이 80% 이상 줄었습니다. 하루 저녁 한두 팀의 손님으로는 월세를 내기도 벅차 종업원도 3명이나 내보냈지만 손해는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게를 내놓는다고 해서 누가 살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울며 계좌 몇 개로 문은 열어놨고 있는데 손님은 없고 관리비라든지 뭐 임금비라든지 그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는 또 다 나가야 되고. 여행사는 아예 매출이 0입니다. 해외여행이 막히고 국내 단체 여행도 불가능하다 보니 문의 전화가 끊긴 지 오래. 가게를 접고 싶어도 대출금을 다 갚아야 해서 그러지도 못합니다. 택배에 대리기사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뭐 제대로 된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습니다. 택배를 한다든지 대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버는 돈으로 사무실 임대료 내고 세금은 꼬박꼬박 다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세청이 밝힌 올해 1월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현황을 보면 경남에선 간이 주점과 호프 전문점 등 이른바 술집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영업이 어려웠던 PC방과 여행사, 노래방도 감소세가 뚜렷했습니다. 반면 온라인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통신 판매업은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해외여행 대신 국내 여행이 활성화되면서 펜션, 게스트하우스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완료되는 올해 연말까지는 코로나19 영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골목 상권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MBC 경남 연중기획보도 자치분권 시대 경남의 미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해 말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읍면동별 주민자치회 위상과 권한은 크게 강화됐습니다. 아직은 낯선 주민자치회는 어떤 개념이고 과제는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권리를 신설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권리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조직은 무엇일까요? 현재로서는 주민자치회가 가장 유력합니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주민자치회의 위상과 권한이 훨씬 크다고 보면 되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 등이 위촉을 해서 위원들을 뽑았지만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원하는 주민 중에서 추첨을 통해 뽑기 때문에 대표성이 더 높아졌다 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을에 관한 계획도 짜고 주요 정책을 주민총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경남의 주민자치회 활동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창원시 복림동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어디론가 향하고 있습니다. 3학년 사회 수업인데 복림동 마을 탐방을 주제로 동네 재래시장과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시설을 방문하는 겁니다. 평소 무심코 지나치던 시설을 직접 들어가 보고 질문도 하며 살고 있는 동네를 더 잘 알아갑니다. 이런 탐방 코스와 교재를 만드는 데는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컸습니다. 복림동 주민자치회는 계속 소식지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자료화 작업을 많이 해뒀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보관했던 거를 교과서 만드는 과정에 자료 제공도 하기도 하고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의제도 발굴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집행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임원 위주로 기획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운영을 해가지고 오다가 주민으로부터 모든 의제를 이제 받아서 발굴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은 했지만 대부분 초기 단계고 코로나19로 활동에 제약이 많아 주민자치 역량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심화 과정을 좀 더 강화하려고 하거든요. 현장 체험이라든지 주민과 뭐 할 수 있는 그 마을 총회라든지. 경남의 읍면동은 모두 305개, 이 중 88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했고 나머지도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경상남도는 민관협력 주민자치 지원단을 구성하고 도내 6개 주민자치회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따스한 봄 햇살과 맑은 날씨 그리고 큰 일교차가 함께하겠습니다.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5도 내외를 보이며 춥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요.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창원이 6도, 진주는 4도, 함안은 3도까지 떨어지면서 쌀쌀합니다. 이렇게 아침 저녁 공기는 차갑지만 낮에는 20도 내외의 기온을 보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당분간 큰 일교차에는 계속해서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표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의 기온이 특히 더 낮은 만큼 냉해 피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종일 쾌청하고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내륙을 중심으로 낀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더 떨어져서 쌀쌀합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밀양 3도, 함안은 2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1도, 창원 20도, 김해도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3도, 산청 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0도, 합천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의 특보는 해제된 가운데 남해 동부 먼바다에 남겨진 특보도 오늘 오전 중에는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아침과 저녁은 쌀쌀하고 낮에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인제대학교 전민현 총장의 논문 표절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과거 국제학술지에 제출한 논문을 두고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본인이 이미 국내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을 해외 학술지에 제출했다는 내용입니다. 보도에 이재경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 2월 국내 학술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인제대학교 전민현 총장이 교수로 재임할 당시 다른 교수 7명과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같은 해 전 총장을 비롯한 이들은 국제 SCI급 학술지에 논문을 실었는데 앞서 발표한 논문과 거의 동일합니다. 글의 구성에서부터 표와 그림까지 그대로 옮겨놓은 부분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해당 국제학술지 편집자도 최근 이 논문을 두고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영문으로 번역해 중복으로 투고한 논문이라며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구자의 논문에 심각한 윤리 위반이 있을 경우에나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그 조사팀을 꾸려가지고 장기간 조사를 한 후에 아주 신중하게 발표하는 우려 표명입니다. 전 총장의 연구윤리 위반 의혹은 2019년 총장 임용 과정에서부터 불거졌습니다.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당시 전 총장의 연구윤리 위반을 검토하는 학내 기구인 연구윤리 진실성위원회에서 예비조사에 들어갔지만 너무 오래전 발표한 논문이어서 추가 검증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거는 뭐 내부적으로는 다 뭐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은데요. 연구윤리가 확립된 상황에서 일어난 거냐 아니면 뭐 그 당시에는 그냥 관행적으로 된 거냐 그게 약간의 결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일부 교수들은 당시 위원회 결론을 신뢰할 수 없어 교육부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다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학 측은 총장이 현재 제기된 연구 부정행위 의혹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총장의 과거 논문을 두고 연구윤리 위반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대학 측은 연구윤리 진실성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어제는 식목일이었죠. 한 조림 사업가가 수십 년간 키운 편백나무 숲을 고향에 무상 기부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그 편백숲이 지금은 자연휴양림으로 꾸며졌습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하늘을 향해 쭉쭉 뻗은 편백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피톤치드를 내뿜는 숲길을 한가로이 걸을 수 있는 산책로가 여럿 나 있고 초록숲으로 둘러싸인 산 중턱엔 아담한 통나무집 10채가 들어서 있습니다. 치유와 휴식의 힐링 숲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공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산림이 우거지고 그 편백나무에서의 그런 좋은 느낌들 이런 부분들을 바꾸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45년 전만 해도 벌거숭이였던 이 산이 거대한 편백숲으로 변한 건 한 사람의 숨은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하동 출신 일본 사업가 고 김용지 선생. 그는 6.25 전쟁에서 살아남은 죄책감을 사죄하는 마음으로 고향 땅에 나무를 심어 가꾸기 시작했고 지난 2015년에는 직접 일군 30만 제곱미터 20여만 그루의 편백숲을 고향에 무상으로 기부했습니다. 내가 6.25 때 여기 있었으면 진병 가가지고 지금 현재 살아있는지 죽을 살았는지도 모르겠는데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 하동구는 편백숲을 휴양림으로 가꾸어 지난해 첫 개방한 데 이어 올해는 50억 원을 들여 치유의 숲을 새로 만들어 이 일대를 대표적인 산림 휴양지로 꾸밀 계획입니다. 핵심적인 시설은 치유센터 3층짜리 건물이고요. 거기에 다양한 산림을 이용한 산림 체험 활동, 피톤치드를 활용한 기체조라든지 나무를 심어 고향에 되돌려준 한 조림 사업가의 따뜻한 마음이 식목일을 맞아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승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상상력 임대사업소 조성사업 협약식이 오늘 오전 거창군청 상황실에서 열립니다. 함안상공회의소 간담회가 오늘 오전 함안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개장식이 오늘 오후 하동군 옥종면 복지센터에서 열립니다. 창녕군 대한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회의가 오늘 오후 대한면 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합천 메디컨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주민설명회가 오늘 오전 상림마을회관에서 열립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의 신뢰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백신 접종 참여를 요청한 뒤 김경수 도지사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허성무 창원시장과 변광용 거제시장 등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으며 단체장들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합천군이 공무직과 청원경찰을 포함해 모든 공무원과 6급 이상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2,700여 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위법 행위를 조사합니다. 합천군은 부군수를 직속으로 특별조사팀을 신설하고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받은 부동산을 조사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진주시는 어제부터 지역의 45개 학교 초등 돌봄교실 어린이 2,300여 명에게 제철 과일을 간식으로 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연간 30차례 이상 과일 간식을 제공해 과자나 즉석식품에 익숙한 어린이들이 과일과 친해지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경남 지역 소비자 물가가 1.7% 상승하며 2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경남 지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6.57로 1년 전보다 1.7% 상승해 지난 2018년 11월인 2%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농축수산물이 1년 전보다 12.4%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서비스와 공업 제품도 각각 1%와 0.7%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업계의 올해 1분기 수주량이 지난해 1분기보다 10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국 조선해운 시황 분석업체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올 1분기 전 세계에서 모두 1,024만 CGT가 발주된 가운데 우리나라가 532만 CGT를 수주하며 지난해 1분기 55만 CGT의 10배에 달했습니다. 또 14%에 그쳤던 수주 점유율도 올 1분기 52%까지 오르며
올 들어 전 세계 발주 선박의 절반 이상을 한국이 차지했습니다. 집단 폭행이 발생한 하동 기숙형 서당과 관련해 경남교육청이 내일 하동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응급심리지원 전담팀을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마련합니다. 또 서당 관련 폭력 전수조사가 끝나는 오는 12일부터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위한 위기학생 선별검사와 심리치료, 상담 지원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최근 불법 좌회전을 하다 작업자를 떨어뜨려서 다치게 한 쓰레기 수거차를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 창원시가 대행계약 위반으로 수거액을 감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2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의 한 도로에서 쓰레기 수거차가 불법 좌회전을 하다 뒤에 매달려 있던 작업자 1명이 도로에 떨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해 쓰레기 수거차 운전자를 징계하고 업체에는 다음 달 쓰레기 수거료 일부를 감액해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덕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이 부산 울산 문화재단 대표와 만나 동남권 메가시티 문화예술 분야 광역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부울경 지역별 문화예술 정책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문화인프라의 수도권 집중화에 대비하기 위한 역할과 분야별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특히 부울경 지역 콘텐츠 산업 관련 뉴스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천억 원 규모의 고용유지 플러스 자금을 신설해 코로나19 피해 기업 등을 지원합니다. 고용유지 플러스 자금은 대출 후 1년 동안 고용 인원이 줄지 않으면 대출 금리를 2년 차부터 연 2.15%에서 1%로 인하해주는 정책 자금입니다.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나 거래처 도산 등 경영의 어려움으로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입니다. 경남교육청이 김해와 양산을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로 지정하고 지역 단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경남교육청은 대상 지역 일반 고등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교과목을 공동교육과정과 온라인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지원하고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서 교사와 강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전국 최대 국화산지인 창원시가 일본 현지에서 창원 국화 홍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큐슈 후쿠오카 화훼시장과 제2의 세르모니 시가에서 일주일 동안 열리는 창원 국화 홍보 행사에는 마창국화 수출농단에서 생산한 수명이 길고 병해충이 강한 꽃, 백감과 백마 등 국산 품종 2,200여 본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창원시 도계 외곽도로 주차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주민 성토대회가 어제 도계동 초원빌라 앞에서 열렸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는 2년 전 도계 외곽도로 확장 공사로 2차선 도로가 공동주택 밀집 지역까지 이어지는 바람에 극심한 주차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만 창원시는 근본적인 해결 없이 주차 범칙금만 부과하고 있다며 현 도로의 양방향 주차를 허용하거나 주차 단속 해제 구역을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NH농협은행 경남본부가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맞춰 친환경 경영 우수 기업에 대출 한도와 금리를 우대하는 NH 친환경 기업 우대론을 출시했습니다. 이 상품은 녹색 성장에 기여하는 기업에 운전 시설 자금을 지원하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성 평가 우수 기업과 녹색 인증 기업에 대해선 최대 1.5%의 금리 우대와 추가 대출 한도를 제공합니다. 김해시가 노후된 도심 하천인 해반천 개선 사업을 오는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는 5억 원의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 해반천 상류에서 끊어진 산책로를 연결하고 부족한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개선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창녕군이 체류형 여행 프로젝트인 경남형 한달살이 사업 참가자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합니다. 한달살이 사업은 참가자가 직접 개별 자유여행을 기획하고 군의 주요 관광지와 문화재를 SNS로 홍보하는 것으로 경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사는 만 19살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